안녕하세요. 채널을 통해 시청해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께 감동을 선사할 이야기, 오빠, 저 이미 남편이 있어요 라는 제목의 러브스토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감정이 교차하고 선택과 후회가 얽힌 흥미진진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시죠. 모든 분께 편안하고 몰입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사흘째가 된 날, 규인아는 창가에 앉아 여전히 그대로인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바람 빠진 풍선과 시든 장미꽃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쓸쓸함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30살이 된 그녀는 지난 토요일에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의 시작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결혼 첫날 밤, 어머니와 친구들은 그녀에게 전화해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별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인 선 씨는 갑작스럽게 긴급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전화 한 통 없고 메시지 한 줄도 없었다. 규인아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러면 자신이 너무 간섭하는 아내로 보일까봐 망설여졌다. 한편 친구인 여는 오렌지 주스를 저으면서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했잖아. 근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나도 정말 놀랐어. 규인아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가 갑작스레 상견례 준비를 하라고 전화했던 날을 떠올렸다. 아직 신랑 얼굴도 모른 채로 말이다. 그때 그냥 한번 해보자 싶었어. 그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그러자 여는 장난스럽게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다. 근데 둘이 아직 그건 한 거야? 연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하고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규인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남편이랑 딱 3번 만났어. 상견례, 약혼식, 그리고 결혼식. 그런데 결혼식 이후로는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여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 심장외과 과장이라면서? 병원에서 하루 종일 수술하고 복잡한 일하고 하던데. 사실 나도 엄마한테 들은 얘기야. 근데 이상하긴 하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있든 없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니. 규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 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 인생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어. 여는 입을 떡 벌리고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물었다. 너 혹시 지금 화난 거야? 단 3번 만난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가 신혼 첫날 밤에 병원에 가버렸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거야? 규인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나이에 결혼하니까 뭔가 다르게 느껴지긴 해. 마치 뭐에 쫓기듯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전화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니 그가 오늘 밤에 집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도 참 대단하지 않아? 젊은 나이에 벌써 과장 자리까지 올랐다니. 나도 이제 부서장 됐으니 할 말 없지만. 규인아니 말하며 굳이 연과 비교하지 않으려 했다. 둘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일하며 점심시간마다 가끔 회사 건물 아래 있는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곤 했다. 서로 조금씩 높은 직책을 맡고 있고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독신 여성들이었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규인아는 결혼했고 여는 여전히 혼자였다. 여는 한때 규인아의 결혼이 그들의 우정의 끝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결혼한 사람과 싱글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것 같았고 대화조차 어색해질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규인아니 신혼 첫날 밤에 고독한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동정심을 느꼈다. 배운 사람이고 의사인 남자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결혼 첫날 밤에 아내를 혼자 남겨두다니 이는 여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규인아에게는 더욱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 회사를 다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규인아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데드라인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업무를 기한 내에 끝마칠 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잘 이끌어주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엄격한 태도는 때때로 동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규인아는 모든 업무를 마치고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메시지 한 통도 전화 한 통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전화를 해서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볼 법도 한데.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고 마치 서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규인아는 뭔가 불편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여러 번 문자를 작성했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일이 바쁜가요? 오늘 밤에 집에 올 수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써보았지만 결국에는 모두 삭제해버렸다.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져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평온한 내 삶에 굳이 이런 복잡한 상황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훨씬 더 편했을 텐데 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상사인 팀장님이 들어왔다. 이미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는 그였지만 늘 여직원들에게 농담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특히 이 사무실의 여성 부팀장으로 있는 규인안에게 더 자주 말을 걸곤 했다. 그녀는 여러 번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상사는 매번 거절하며 같이 앉으면 소통하기가 더 편하다고 답하곤 했다. 그 말은 무심하게 들렸지만 다른 직원들은 이를 다르게 받아들였고 사무실에선 그들 사이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규인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승에게 물었다. 오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빠랑 형수님 신혼 첫날 밤은 어땠어요? 승은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결혼하고 나니 이제는 대담해졌네. 잘 들어봐. 남편 100명 중에 한 60명은 집에 와서 그냥 골아떨어지고 70명은 업무나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또 10명은 결혼을 체면 유지용으로 한 거라서 아무 의미가 없어. 결국 남은 10명 정도만 진짜 신혼 첫날 밤을 즐기지. 그리고 난 그 중에서도 선두주자였지. 규인아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아무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다. 순간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승희 말을 빌리자면 세상에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은 고작 10%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여직원이 살짝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승을 잠깐 바라본 뒤 규인안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규인안 씨, 남편분이 데리러 오셨어요. 게다가 꽃까지 가져오셨어요. 진짜 로맨틱하시네요. 그 여직원이 나가자마자 승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맞춰볼까? 남편분은 아마 책벌레 같은 사람이라 여자를 잘 모를걸. 5천만 원이라도 주고 이런 로맨틱한 이벤트를 준비했을지도 몰라. 규인안이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직원들이 복도에 모여서 그녀를 보며 웃음을 참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자 그들은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녀를 힐끔거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규인아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할 일이나 빨리 해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다간 다들 해고될 줄 알아요. 밖에서는 선이 얼굴까지 가릴 정도로 큰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순간 병원에서의 긴장감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오기 전 그는 동료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사과할지 물어봤고 그 동료는 해바라기 꽃다발을 사주면 된다고 조언했다. 해바라기는 진심을 상징하는 꽃이라며 사실 그는 규인안과 결혼 전 단 3번 만났고 신혼 첫날 밤에도 그녀를 혼자 남겨둔 채 병원으로 향했다. 당시 그는 자신이 환자를 구하는 영웅이라 자부했지만 정작 남편으로서의 책임은 깜빡 잊고 있었다. 이후 이틀 동안 그는 집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바쁜 척하며 아내를 피했다. 규인안이 다가오자 선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꽃다발을 들어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규인안이 다가와 그를 힐끔거리며 보더니 꽃다발을 건네받으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선은 천천히 말했다.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러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규인안이 가볍게 말을 막았다. 괜찮아요. 저도 요즘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손에 들린 해바라기 꽃다발을 바라보며 묘한 씁쓸함을 느꼈다. 꽃은 아름다웠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낭만적인 장미가 아니었다. 그가 장미를 사는 것은 생각도 못했나 보다. 그때 마침 승희 문을 열고 나왔다. 두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놀란 듯 물었다. 두 사람 싸운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찌푸려 있지? 규인 아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스는 웃음을 터뜨리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선씨, 당신 꽤 잘하고 있네. 내가 규인 안과 7년 동안 친구로 지내면서도 그녀는 수많은 남자들을 다 거절했는데 당신은 나타나자마자 이렇게 만들다니. 규인 안은 승을 한번 쏘아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조용히 해요. 그쪽이 조용하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승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남편의 이미지를 올려주려는 거라니까요. 그러고는 옷깃을 다듬으며 다시 선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 사자를 잘 다뤄야 해요. 제 상사이긴 하지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는 뒤돌아 걸어갔지만 몇 걸음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 규인 안을 향해 혀를 내밀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규인 안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가 참 장난스럽다고 생각했다. 집에서는 아내에게 순종적이면서도 회사에서는 자유분방한 척하는 그였다. 그때 선이 살짝 물었다. 규인 안, 저분이 내 상사야? 규인 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그냥 제 상사일 뿐이에요. 선의 눈에 약간의 불편함이 스치듯 나타났다. 규인 안은 그가 무엇인가 마음에 걸려 하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둘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생각났을지도 모른다. 신혼 첫날 밤에 그녀를 혼자 두고 간 일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며 지금은 그 문제를 꺼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규인 안은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었다. 선은 그녀를 따라가더니 점점 속도를 높여 그녀와 나란히 걸었다. 그가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는데 그 동작은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해 보였다. 마치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쌍이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듯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자. 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35살인 선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침착한 얼굴, 깊고 검은 눈동자, 짙은 눈썹, 모든 것이 그에게 자신감과 강인함을 더해주었다. 사람들은 왜 그가 이제서야 결혼했는지 의아해했다. 반면 규인 안은 확고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한때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그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부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새로운 관계에 익숙해지지 못한 듯했다. 새로운 인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선과 규인 안은 조금 당황스럽고 과연 결혼이라는 선택이 다소 무모했던 것은 아닌가 싶었다. 그날 선은 수술이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서 바로 잠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 후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고 규인 안에게는 마치 끝없는 지옥을 견뎌야 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뜨거운 스테이크가 놓인 접시를 보고는 미소 지으며 접시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3번 연속으로 일했으니 힘들었겠네. 먼저 먹어요. 말은 다정하게 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가득했다. 어떤 때는 그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신혼 첫날 밤에 그가 저지른 일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있었고 평생 잊기 힘든 상처가 될 것 같다. 선은 갑자기 그녀 쪽으로 와인잔을 밀며 말했다. 나는 술을 잘 못 마셔. 네가 대신 마셔줄 수 있을까? 규인 안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결국 와인을 받아들고 2잔을 단숨에 마셨다. 술 기운이 오른 그녀는 더 대담해져서 물었다. 왜 이제서야 결혼한 거야? 선은 천천히 스테이크 한 조각을 먹으며 대답했다. 한번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그 사람은 내일 일이 너무 힘들다고 거절했어. 어쩌면 그녀도 현명했던 거지. 규인 안은 비웃듯이 웃었다. 정말 그럴까? 선은 그녀의 의중을 잘 모르겠다는 듯 바라보았고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나랑 결혼했어? 선은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날 엄마가 전화로 집에 와서 상견례 준비하라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 선의 대답을 듣고 규인 안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더 로맨틱한 대답은 없어? 뭐 됐어. 일정이 불규칙한가 봐?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걸로 불편해할 것 같진 않지? 규인 안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알잖아. 우리 결혼은 사랑 때문이 아니잖아. 서로에게 관심이나 보살핌을 바라서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결혼한 거지. 그러니 일과 결혼 생활을 조율하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선은 잠시 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칼과 포크를 내려놓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선이 조용히 물었다. 규인안, 이 결혼에서 원하는 게 뭐야? 규인안은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속으로 그녀는 만약 자신이 원하는 걸 알았다면 아마도 신혼 첫날 밤에 그녀를 혼자 두고 떠난 그를 탓했을 거라 생각했다. 만약 모든 게 그가 말한 대로라면 둘이 각자의 삶을 살고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규인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선이 왜 이런 말을 꺼내는지 조금 혼란스러웠다. 선은 미소를 지으며 턱을 괴고 그녀를 아이처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도 신혼 첫날 밤 일로 화난 것 같은데? 그날을 그렇게 기대했었나? 규인아는 얼굴을 돌리며 감정을 숨기려 했다. 그녀는 실망감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30살이 된 그녀는 즉흥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더 성숙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해야 했고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녀가 어찌 그를 막을 수 있겠는가? 선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미소 지었다. 그럼 이제 우리 진짜 부부처럼 살기를 원해? 아니면 결혼만 했을 뿐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더 나은 걸까? 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간단히 대답했다. 내가 결정한 대로 하자. 식사를 마치고 둘은 집으로 돌아왔다. 선이 먼저 샤워를 했고 그 후 규인안이 들어갔는데 그제서야 그녀는 욕실 문이 고장나서 잠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문 밖의 소리를 조심스럽게 듣고 있었다. 혹시 선이 갑자기 들어올까봐 마음이 불안해졌다. 비록 부부 사이이지만 그녀는 아직 그와 완전히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았다. 사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은 사진사 요청으로 한번 키스한 것뿐이었고 그때도 별다른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욕실에 앉아있던 규인아는 만약 자신이 샤워 중일 때 선이 들어온다면 어쩌지 하고 상상해 보았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어쩌면 잠시 동안 친구연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에 비치더니 이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병원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오늘 밤에는 못 들어올 수도 있어. 혹시 깨어있으면 기다려줄래? 규인아는 서둘러 대답했다. 괜찮아요. 일이 바쁘면 병원에서 주무셔도 돼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요. 다시 고요함이 감돌았지만 선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규인아는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선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럴 수가 없네. 규인아는 문을 열고 나왔지만 아직 샤워도 못했고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선은 그녀를 놀란 듯 바라보았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자책하지 말아요. 사람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여자는 참 복잡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이 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선이 약간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떠난 뒤 규인아는 혼자 의자에 앉아 스스로를 위로하며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신의 삶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유로운 여성이었다. 그러다 친구 연이 외출을 제안하며 거기에는 승과 걔 남동생도 올 거라고 하자 그녀는 바로 동의했다. 어차피 남편은 병원에서 바쁘니 굳이 집에만 있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규인아는 샤워를 하고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했다. 오랫동안 톡신으로 지내며 젊은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기에 그녀는 여전히 젊고 세련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깨가 드러나는 보디라인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돌아보며 스스로 만족감을 느꼈다. 규인안이 도착했을 때 모두가 이미 반병 이상 마신 상태였다.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승은 긴 휘파람을 불며 평소처럼 그녀를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여기 우리 모임의 꽃, 규인안이야. 그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소개했다. 그리고 여기는 내 사촌 동생인 원. 미국에서 막 돌아왔어.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배우감이지. 물론 아직 나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말이야.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규인아는 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제야 원은 몸을 앞으로 움직여 조명 아래 얼굴을 드러냈다. 승이 말한 대로 원은 또렷한 이목구비에 환한 미소를 가진 멋진 남자였다.
승이 눈짓하며 말했다. 기억해도 이 사람은 유부녀야. 함부로 넘보지 마. 원이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유부녀라니 결혼했다고 달라질 게 있나? 규인아는 웃으며 승이 건네준 술잔을 받았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두 잔을 연달아 비웠다. 문득 원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마시네. 더 할 수 있겠어? 승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야,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남자답게 마셔봐야지. 원은 웃으며 잔을 밀어내며 말했다. 아니야. 이러다간 나중에 집에 갈 사람도 없을 거야. 승이 손을 휘저으며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말하며 원에게 한 잔을 더 따라주었지만 원은 잔을 살짝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하고 마시지 않았다. 규인아는 이 친구 모임에 너무 익숙했다. 주말마다 이곳에 오는데 가끔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가끔은 생일이나 작은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이곳은 예전에 연희 옛 애인이 운영하던 가게였고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연은 여전히 종종 이곳에 온다. 예전의 감정은 사라졌지만 단순히 가게 이름 때문이라도 여전히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규인아는 옆에 앉은 원에게 물었다. 미국에 오래 있었어요? 이번엔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원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석사 학위를 따고 막 돌아왔어요. 규인아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왜 거기서 일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미국은 월급도 높잖아요. 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거기 있어도 재미없고 외로울 뿐이에요. 규인아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미국 여자들이 예쁘다면서요? 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예쁘긴 하지만 한국 여자들이 더 매력적이죠. 아버지께서 그러셨는데 사람은 태어난 곳에 속해 있다고요. 5년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마지막 해가 되어서야 그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 멀리서 승희 한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규인아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하듯 물었다. 한국 여자가 진짜로 서양 여자보다 매력적인 거야? 아니면 그냥 남자들이 립서비스 하는 거야? 원은 웃으며 설명했다. 그 사람 원래 저런 성격이야.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걸로 유명하지. 특히 연애에 있어서 말이야. 규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옛날 생각에 잠겼다. 승은 정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는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야. 연은 맞은편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며 마치 처음부터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 그녀는 원과 규인 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규인 안의 손을 꽉 잡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희들 다들 둘이서 어둠 속에서 얘기하느라 독신인 날 아예 무시하는구나. 말해둘게. 원은 내가 소개한 사람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조심해. 규인아는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서 장난스럽게 말했다. 알았어. 네가 마음에 든다면 얼마든지 가져가. 내가 감히 경쟁할 수 있겠어? 그녀는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가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술을 조금 많이 마셔서 취기가 올라왔지만 여전히 즐거운 기분이었다. 이게 바로 그녀의 미혼 생활이고 지금까지도 전혀 바뀌지 않은 삶이었다. 규인아는 결혼이 이런 거라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살짝 감쌌다.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은 원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다가왔고 규인아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 서양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사는 건가 보네. 원은 망설임 없이 규인아의 입술에 갑작스러운 키스를 남겼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조명,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오직 그 키스만이 남아있었다. 규인아의 심장은 멈출 것처럼 두근거렸고 그녀는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져있음을 실감했다. 원은 규인아의 긴 머리카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남성적인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은 허리에서 목까지 천천히 올라가며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는 속삭였다. 이게 바로 내가 경험했던 대학 생활이야. 규인아는 원을 살짝 밀어내고 둘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주변은 여전히 사람들의 환호성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모든 시선이 그들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규인아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정해진 스텝 없이 그냥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정교한 메이크업과 우아한 드레스가 더욱 돋보였다. 원은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자신의 품 안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거의 닿을 듯한 거리에서 그는 깊은 시선으로 규인안을 응시했다. 규인안은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고 주변에서는 여전히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연과 승이 원과 규인안 사이에 뛰어들며 모두 다시 활기찬 분위기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떠들며 웃는 동안 원과 규인안은 한 발 물러나 주변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규인안은 테이블로 다가가 스스로 잔을 채우려 했고 그때 원이 뒤에서 다가와 자신의 잔을 그녀의 잔 옆에 조용히 놓았다. 규인안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잔에 조금 따라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다. 그녀는 잔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가까이 남자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결혼한 거 아닌가요? 규인안은 살짝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죠. 원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다.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고민하다가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원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만지며 속삭였다. 입술 깨물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끌리게 돼요. 규인안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입술을 풀었다. 그녀 앞에 있는 원은 그녀가 지금껏 만난 남자들 중 가장 로맨틱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3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과 행동은 그녀에게 자신이 마치 20대 초반의 소녀가 된 듯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문득 선을 떠올렸고 원과 선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았다. 선은 차갑고 무뚝뚝한 반면 원은 온화하고 로맨틱했다. 규인안은 결혼을 결정했던 날이 후회스러워졌다. 그날 그녀가 정말 돌에 맞았던 것처럼 느껴졌다. 술 기운에 약간 어지러움을 느끼던 그녀는 원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댔다. 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직 여자친구는 없어요. 사실 한국 여자가 더 좋아요. 이제 막 한국에 돌아왔으니 괜찮은 사람을 찾아볼까 하고 있어요. 혹시 소개해줄 사람 있나요? 규인안은 미소를 지으며 연을 가리켰다. 저기 연이 있잖아요. 곧 이혼할 것 같은데 보기에 나쁘지 않죠? 연은 승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고 한 손에는 술잔을 들고 사람들에게 건배를 제안하며 웃고 있었다. 원을 바라보며 규인안은 살짝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무 강한 성격이에요. 서양 여자들도 그런 면이 있어서 잘 안 맞더라고요. 잠시 머뭇거리다 원이 물었다. 그럼 규인안 씨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사실 제 이상형은 규인안 씨 같은 사람이에요. 규인안은 크게 웃으며 입을 가렸다. 저 같은 사람요?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성격이 강해서 결혼하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아시죠? 원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늦었죠. 이미 결혼했으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와 만나볼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규인안은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만난 지 겨우 1시간이 채 안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서양에서는 다들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나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국에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원은 그녀가 이미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구애하려 한다고 말했을 때 규인안은 그의 생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원이라면 자신보다 훨씬 나은 여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평생 함께 할 건가요? 결혼까지 할 건가요? 아니면 날 떠나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요? 원은 잔을 가볍게 입에 대고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거군요? 남편을 떠나 새로운 결혼을 꿈꾸는 건가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강렬한 남성의 향기가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다. 규인안은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원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우리 생각보다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둘 다 결혼에 지쳤고 단순한 일탈을 원할 뿐이죠. 그의 말에 규인안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혼란스러웠다. 당신은 어떻게 내 안에서 그걸 알았죠? 원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키스를 남겼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음악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주변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오직 그 키스만이 남았다. 규인아는 자신의 심장이 멈출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지금 자신이 어쩌면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규인아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고 있었다. 그 시각, 선은 막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겼고 규인아는 아마 지금쯤 잠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선은 병원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규인아니 신혼 첫날 밤 일로 여전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비록 그녀가 그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가 그녀의 감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이 고개를 들자 타오가 거기 서 있었다. 그녀는 손을 맞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네요, 선. 선은 시계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겠어. 타오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저번에 준 해바라기 꽃은 그녀를 기쁘게 했나요? 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 그냥 억지로 받는 표정이었어. 타오는 조용히 선의 책상을 정리해 주었다. 이건 그녀가 종종 해주는 일이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였고 선은 평소에 정리정돈에 서툴러 그녀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타오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신혼 첫날 밤에 혼자 남겨줬다면 나도 분명히 화가 났을 거야. 어쩌면 이혼까지 생각했을지도 몰라. 얼른 집에 가서 그녀에게 잘해줘. 선은 바로 일어나서 블라우스를 벗어 타오에게 건네며 윙크했다. 내일 하루 종일 쉴 거야.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 그는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타오는 그를 따라가려다가 그가 책상에 휴대전화를 두고 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그를 따라 나섰다. 중간쯤 가던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렸다. 선이 이미 멀리 간 것을 확인한 타오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죄송하지만 선 선생님은 지금 안 계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가벼운 숨소리와 함께 몇 번의 이상한 소리만 들렸다. 타오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신이 뭔가 잘못 말했는지 혼란스러웠다. 규인아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텅 빈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자신을 아내로 여긴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 다른 여자가 있었다 해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결혼은 부모님의 바람에 의한 것이었고 그녀는 그저 그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을 뿐이다. 약 반시간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규인아는 여전히 깨어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그와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 남자와 친해질 생각도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합의했으니 말이다. 방에 불이 켜지고 그녀는 그의 발소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들었다. 지금 몇 시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무언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선은 그녀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 안에 끌어안았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단지 그녀의 머리에 가볍게 턱을 얹어 그녀를 고정시키듯이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규인아는 살짝 눈을 뜨고 그의 가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숨이 약간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 고요한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아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네가 자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 선이 속삭였다. 규인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그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했다.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가 덧붙였다. 아마도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 규인아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여자 누구예요? 선은 그녀를 살짝 끌어안으며 어둠 속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아까 내가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그녀는 계속 불었다. 선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내가 병원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는데 아마 타오가 받았을 거야. 대학 시절 친구고 지금은 동료야. 게다가 그녀는 이미 결혼했으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마치 변명하는 것 같네요. 규인아는 부드럽게 반박하며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만약 당신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줘요. 나는 이해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덧붙였다. 오늘 수술은 잘 됐나요? 선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다지 잘하지 못한 것 같아. 잠시 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와 더 재미있는 얘기를 나눌 수는 없어? 일 얘기 그만 듣고 싶어. 규인아는 조금 몸을 멀리하며 그가 계속 그녀를 끌어안는 것이 불편해졌다. 사실 오늘 당신이 나보다 환자들에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살짝 망설이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볼에 가볍게 키스했다. 우리가 만난 횟수가 10번도 안 되는데 넌 여전히 파티에 가고 술 마시며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잖아. 이게 고백하는 거야? 그의 반농담에 규인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침대 머리에 기대며 말했다. 그럼 오늘을 신혼 첫날 밤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난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가까워진 적이 없어. 아마도 내가 이렇게 남들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선이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환자들과 가까이 지내며 상처와 피해에 익숙해졌고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감정이 점점 무뎌져 갔다. 넌 이해 못할 거야. 그는 생각했다. 여자들은 항상 감정으로 행동하지. 아마 나도 규인아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규인아는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자리에 누웠다. 오늘 선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와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를 진정한 남편으로 생각해도 될지 그녀는 여전히 고민 중이었다. 다음 날 선은 쉬는 날이었고 두 사람은 규인아의 부모님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는 결혼 후 첫 방문이었기에 그녀의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다. 특히 어머니는 딸이 마침내 가정을 이루게 되어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다. 사실 선과 규인아의 부모님은 중매인을 통해 처음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 날짜를 정했다. 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전에는 선과 규인아 모두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결혼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이리 와요. 어릴 적 규인아의 사진 좀 보여줄게. 장모님이 선을 불러 그에게 규인아의 어릴 적 사진 앨범을 건네주었다. 선은 앨범을 열어보며 아내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다. 앙증맞고 개구쟁이 같은 다소 남자아이 같아 보이는 규인아이었다. 장모님은 그녀가 남자아이 친구들 사이에 서서 찍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때 규인아는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아빠가 규인아를 아들처럼 키우고 싶어 해서 어릴 적엔 정말 장난꾸러기 남자애 같았지.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자기 모습에 대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더니 남자아이처럼 거칠게 행동하지 않게 되었어. 그리고 어머니는 농담으로 덧붙였다. 아마 그 성격이 조금 남아있어서 결혼을 거부한 것 같아. 요즘 남자들은 여자가 돼버린 것 같으니 말이야. 규인아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너무 말씀 과하게 하시네. 선도 웃으며 말했다. 만약 제가 평범했다면 규인아이 저랑 결혼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온 가족은 규인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운 식사를 했다. 돌아오는 길에 선은 규인아에게 말했다. 내가 좀 더 일찍 너를 만났더라면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지 않았을 텐데. 너는 정말 매력적이야. 어머니 말처럼. 규인아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사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선이 대답했다. 그럼 엄마가 말한 그 남자들이 줄지어 청혼하러 온 이유는 뭐야? 뭔가 있긴 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내가 그들에게 모두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줬기 때문일 거야. 두 사람은 돌아오는 길 내내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규인아는 선의 차 안에 있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사진은 변속기 옆에 놓여 있었다. 그 여자는 분명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규인아는 그와 충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에 사적인 질문을 던져 그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차가 급정거를 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규인아는 앞으로 쏠리며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다. 선은 한 손으로 그녀를 재빨리 받치며 다른 손으로는 핸들을 꽉 잡고 균형을 유지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두 사람은 앞을 바라보았다.
차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 한 젊은 여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규인아는 그 여자가 사진 속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규인아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이 여성이 선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왜 이 사고가 이렇게 우연히 일어났는지 의문을 품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온 것 같았다. 과연 두 사람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청취자 여러분,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